실망감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냥 그대로면은 또 그냥 사라지나.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실망감이 일어나도 일어난 그대로 그게 도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무주 색성향 미촉법이고 육체 해령성이 말하는 무념무상 그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죠. 그게 바로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실망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거야 뭐 일어났다 사라진 것일 뿐이죠. 응? 그런데 자 그렇다 보면은 실망감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망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실망감이 왜 일어난지가 알아지지 않아요. 그게 폭 빠져버리니까. 그러나 실망감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가 되면은 실망감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문득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런 게 알아차려지잖아요. 예. 네. 그럼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작용이 일어난다. 네. 이것을 우리는 자각 통찰이라가 이름한다. 이런 게 일어나지 하는 그 뿐이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또 괴롭거나 이거를 이 감정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이런 게 또 일어나네. 또 지난번에도 이런 게 또 일어났던 것 같은데 또 일어나네. 그냥 그럴 뿐이지 더 이상의 그 다음에 어떻게 붙는 더 이상의 그 연장되거나 더 가해지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다 까먹게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득 아시게 될 거예요. 스스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한 번 있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거리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흥분이라나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막 얘기를 이제 격하게 막 하다 보면은 하는 중에 잠시 드는 생각에 내가 뭘 좀 안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좀 깨달은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안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 자각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흥분해가 거기 빠져가 좀 모르다가 이 뭔가 좀 안다는 거를 안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좀 떠들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근물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난 경험을 했어. 나는 당신들보다 그걸 좀 잘 알아. 막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끼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또 내라는 게 또 들어가서 그냥 작용이 일어나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어떤 후회 같은 그런 감정도 막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막 그렇게 떠드는 중간에 이것도 내가 뭘 좀 안다고 좀 착각해서 또 이렇게 떠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게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고 예전같이 내가 막 흥분해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후회감도 없고 그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말이 나오면서 그냥 했을 뿐이지. 제가 이게 경험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니까 우리 한번 무슨 말 하는 게 제가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든 나중에 가서 일어나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품질 망상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라는 걸. 뭐 늦게 분별이 일어나든 현재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별이라는 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경험상. 그래서 이게 그 김태환 선생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지당하고 맞는 게 깨닫기 이 본성 자리를 한번 보기 전에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위나 서로 뭐 치열하게 도를 이야기를 하거나 다 서로 생각 속에서 진리의 그까지를 어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공사가 공사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격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말에는 정말 경험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뭐 모르겠고, 그 경험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고 이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우리가 다 우리가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법은 항상 존재를 하고 법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럼 법은 부처님 시대부터 시작됐느냐?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법이라는 거는 있었고, 부처님이 발견하셨겠죠. 자기 본인이 발견한 거를 쭉 2500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부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우리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둘이서 있든 없든 법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제가 이 경영상 우리 도반님이 말씀하시는 게, 리얼타임으로 자각이 되면은 그게 자각인 것 같고, 약간 늦게 되면은, 리얼타임으로 되면은 빨리 자각이 된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공부가 된 것 같고, 그런 게 제 경험상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분별이 나중에 일어났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그게 이상하게 스스로는 체크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꾸 또 똑같은 게 반복이 안 되려면, 내가, 경험상. 내가, 또 착각이었구나. 또 착각이었구나. 또 내가 분별하고 있네. 이것이 반복이 안 되려면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안 그러면은 이것이 견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김태현 선생님을 너무너무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이게 포기를 할 뻔했거든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소위 은산천을벽인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고의 입장에서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못 알아듣는 말을 버티라고 했는지 어쨌든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은 누가 일으키냐면은 100% 애고가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애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애고가 뭐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애고라는 거는 그거를 개념이죠, 개념. 애고라는 게 나라는 개념. 근데 개념이 살아있고 말고가 뭐예요, 도대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란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 살아있다 하는데, 그게 살아있고 말고가 뭐죠, 도대체?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괴로움을 받으니까. 괴로움이라는 실체를 보면은, 생각 속에, 분별심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분별심 속에 이외에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그것 또한 다 생각이죠. 지금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올라님이 쭉 이야기를 했죠. 그걸 나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을 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함을 나라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나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내가 그렇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나라고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죠.
한 나라가 있죠. 한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그런 게 그런 작용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라면은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의 나니 나가 아니니라고 하는 것만 없다면은 문제될 게 없죠. 문제 삼을 게 없죠. 자,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분 김기주 선생님 얘기를 했죠. 백분 김기주 선생님 3살짜리 손녀가 어두워도 안 들어오니까 옆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왜 어린 애가 안 들어오냐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 옆에 제자가 있다가 아니 선생님 깨달았다는 분이 아니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요. 왜 그렇게 팔짝팔짝 뛰고 못 참아 그랬어 하세요. 그러니까 뺨을 두드려 패더라는 거잖아요. 응? 야 이 새끼야 내가 뛰냐? 이런 현상이지 그냥. 너는 내가 뭐 도인이 돼가지고 도인이라는 백봉이 있어가지고 응? 백봉이 의연하고 응?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럴 백봉이 있냐? 너는 나보고 그런 존재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방 맞아 새끼야. 나는 내가 없어. 이건 뛰는 현상이야.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야, 그래, 너는 그럼 3살짜리가 나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럼 너는 그냥, 그래, 의연하다, 그래, 아이, 잘났다, 새끼야. 응?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폴짝폴짝 뛰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폴짝폴짝 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뛰면 뛰는 대로, 안 뛰면 안 뛰는 대로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는 그것을 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여기서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뒤바뀐 상태로 백날 이야기 해봤자, 그럼 뭐예요? 다? 그러니까 애고가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도대체 애고가 어디 있고 참나가 어디 있어요? 본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현상이 그렇게 작용돼야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죠. 현상이란, 작용이란, 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건되면 일어나는 거지 누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애고가 한다 또는 참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이렇게 작용되면 안 되고 저렇게 작용돼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애고도 없고 본성도 없는 거예요. 아까 대원님이 그런 착각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번 이 뭔가 깨달아야 저는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셨는데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착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할 게 있나요? 한번 착각이 살아보세요. 이게 일어나는 저는 제 경험만 이야기할 뿐이니까 저는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기 뭐 자세히 경전 공부도 안 했고 대신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맞아요. 뭐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이 어쨌든 그런 한 번의 그 자각, 즉, 이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내가 착각 상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고, 저기 이 원래 이 진리, 이 눈이 좋다 싶다 할 수 있으니까. 참 그게 좋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그 말만 했는데 다른 자각이 오더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근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확인이라는 게 네. 깨달음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김재환 선생님은 깨달음이라는 해만으로도 조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를 뭐 확실하게 어차피 우리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확인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했다고 해서 반복이 끊어지느냐, 거기서부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50 많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착각은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한번 내가 힘을 얻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이제부터 공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해낸 거예요. 한마디로. 대원님. 네, 저는 그렇게. 예.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게 지금 맞다. 저는 대원님 말씀 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 대원님은 어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 그거는 듣는 보세요. 경험을 해봐야
되고 지금부터 수행이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경험해 보는 놈은 뭐며 지금부터 수행하는 놈은 뭐예요? 어? 이게 계속 상정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잡는 게 아니라 말 말을 한다는 속에서 드러나는 자체가 거예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표현을 쓰는 겁니까? 예. 표현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쓴다 하든 나온다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자꾸 거슬리면은 본인의 분별이 아니. 거슬리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자 다시 그럼 또 어느 네. 선사의 말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선성의 그런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한두 마디 말로서 알 수 있다라고 해. 한두 마디 말로서. 원호국경 스님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원호국경 스님 말씀이죠. 자, 아니, 저는 원어권 스님의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증인은 알겠어요. 왜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상태는 왜 그 사람은 이미 깨달아가지고 그 경험치가 있는데 그게 분명히 분별해내죠. 그 사람이. 자,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도 안 통한다면은 우보의 말이라는 것은 도저히 벗겨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부처님의 말씀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나는가? 무지에서 일어난다. 무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즉 암이 괴로움이 아니라 암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깜짝 놀란 것은 새끼줄이 뱀이어서가 아니라 뱀이라고 착각해서, 즉 착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새끼줄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착각이 착각한 줄을 알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은 실제의 어떤 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작용에 대한, 현상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각은 실제 작용되는 작용 자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작용의 주체는 없습니까? 예? 작용의 주체는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표현하고 똑같은 게 저도 아까 무슨 표현을 쓰더라도 주어를 붙이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언어라는 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우보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인데 방편을 쓰시는 것 중에 작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꾸 거슬려요. 작용이라는 게. 왜? 꼭 무슨 작용을 시키는 주체가 있고 작용받는 그런 거죠. 그건 이제 내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고, 우보고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왜 부처님 이전에도 법이 있을까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처님 경전,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 경전이나 우보고사님 말씀이나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자꾸 믿고 100% 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맨날 내용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 더 내용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부처님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서 일어나고 우보보사님이 어디서 경험되고 지금 김태환 선생님이라는 이게 어디서 경험되고 그 경험들이 다 어디서 경험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거는 꼭 말이라는 거는 이원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구리라고 표현을 하고 뭘 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도반님께서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면 원래
좋고 나쁘고 선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그 좋고 나쁘고의 선악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분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게 차다, 저게 빌딩이다 하는 그 분별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별은.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 오는, 괴로움이 오는 분별은, 그 괴로움의 실체는 분별 속에서 오던데, 그 분별은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하는 그 분별에서 오더라고요. 그 분별이 착각이,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걸 제대로 내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각을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제 착각이 체크가 됐네, 나중에 체크가 되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라 똑같은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한번 제 경험상으로는 그걸 한번 확인했는데도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왜? 그 많은 내가 오랜 동안 세월 동안 분별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은 되면 일어나고. 예. 자, 예. 자, 바로 그 점인 겁니다. 예.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없어지지 않더라. 분별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었습니까? 그때 또 분별이 작용된 겁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지지 않더라. 한 번 있는 분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별이 일어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일어나고 이랬던 건가요? 만약에 한 번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서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별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어느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났던 그때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자, 분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즉 육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무념무심 무상이면 되는 거죠. 즉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은, 아니 분별이 또 일어나면 어떻고 그러냐는 거예요. 문제는, 자 다시 올라님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것이 그러함을 나라고 그런다면은, 그러함을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함을 나라고 착각한, 내가 그러했다라고, 나라고 한 게 내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착각의 문제지,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네? 올라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냥 그러하지 않아야, 이제는 그러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여기서 맨날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아는 채 했다, 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작용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자각이 일어나더라 말하는 중에.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좀 안다는 그런 또 착각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착각이 이번에 이제 이래 우연한 기회에 그 착각이 일어나면 제가 알은 거죠. 예. 그 전에는 이런 류의 또 착각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뭘 조금 안다는 그런 착각이, 그런 자각이, 예. 그런 착각이 일어났다가, 착각이 일어난 거를 제가 자각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게 이번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그냥 그래서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물론 무심코 우리는 하도 나서 하니까 무심코 나오는 말일 수가 있어요. 실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무심코 나온 말인지, 만약에 정말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올라님이 그랬어요.
자,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 자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내 자각이라고 그래요. 응? 즉 자각한 나가 있다라는 거죠. 응? 내가 자각했다라는 거죠. 자각한 나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냥 착각이 있다가 자각이 있는 건지, 내 착각이 있다가 내 자각이 있는 건지, 즉 그러면은 착각한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자각을 한 건지, 착각이 일어났다 자각이 일어난 건지. 내가 착각을 했다면은 착각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응? 그냥 착각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날 뿐이면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 그렇구나, 착각이 있고 자각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이것일 뿐일 거예요. 즉 아 그렇구나는 그것도 하나의 자각일 뿐인 거고, 그것도 내 자각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런 경험일 뿐이고, 그런 생각, 자각의 경험일 뿐이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만 있고 자각이라는 것만 있고 또 착각이라는 것만 있고 자각이라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꾸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럴 뿐, 그냥 그대로 사실 그렇게 돼야 되고 안 돼야 될 문제도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착각이라면은 안 돼야 될 문제, 고쳐져야 될 문제죠. 그렇게 안 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깨달음은 무지가 해결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지혜라고 부처님이 그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 깨달음, 명지, 밝은 지혜, 명지. 부처님은 깨달음을 명지, 그러니까 한자로 표시하면 명지와 해탈, 초전법령경에 명지와 해탈이라고, 대점승에 명지와 해탈이라고, 물론 번역한 사람이 명지라고 그랬지만은 분명히 빨리거나 또는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지라고 이렇게 붙여놨겠지요. 어쨌든 자, 그러면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 팔정도에도 바른 견해 하다시피, 그럼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지혜다, 지혜다 라고 한다면은, 자, 잘못된 견해, 그럼 바른 견해는 뭐냐? 잘못된 견해가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인 줄을 아는 거다. 여보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박성봉입니다. 아, 예, 회장님. 아유, 예.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네, 최근에 예. 제 병원에서 어떤 자물쇠가 조금 하자가 생겨가지고. 아, 예. 예, 그거를 교체를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워낙에 사실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고. 예. 미리 제가 의논을 드리고 제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 제가 그거를 못 챙기고 제가 오늘 다 강원도에 제 기도시 오는 바람에. 아, 예. 그렇습니다. 전화도 제가 좀 전에 확인하게 되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교사님. 아, 예. 그래도 다행히 뭐 잘 해결이 돼서. 아, 예. 지금 우리 뭐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어디 저 근처에 또 자리가 마련하십니다, 그래도, 예. 바로 옆에 저 노래방이 있어서 노래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예.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네. 혹시 도영 권사님 옆에 계시는가, 예. 예. 그럼 제가 도영 권사님하고 통화해서. 예. 제가 새로 나온 일, 예. 제가 전달하도록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도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전화기로는 할 수가 없고, 예. 도현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아, 예,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다가 부처님은 명지 또는 무지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무지가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12연계를 보면 무지가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 이게
이 12연기는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건데, 자, 무지입니다. 무지. 자, 무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은 괴로움이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은 괴로워서 그렇다. 괴로움이 벗어나는 과정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무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무지가 없어야 되는데, 무지가 없음, 무지가 무짐을 아는 이것이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지란 뭔가? 무지란 뭔가? 라는 거예요. 자, 무지의 가장 기본이 유신견이다 또는 아견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무지가 뭐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눈을 아느냐? 자, 기본적으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확인이 되고 맞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두 번째 무아견을 말씀하셨어요. 다 도가 되려고 하니까, 중도를 이야기하니까 중도가 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되려고 하니까 도대체 되려고 하는 근원은 뭐냐?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무아견을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무지라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괴롭다. 거기서 괴로움을 말씀하세요, 부처님이. 자, 도대체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은 괴로워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러니까 괴로움은 어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괴로움을 하거나 안 하는 자는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괴로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가 없다. 라는 이것이 내가 괴롭다라는 내가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이게 무지인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럼 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 우리는 그걸 나라고 그랬잖아. 그걸 부처님이 도대체 우리가 아는 나라는 것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 즉 오온이라 하는 거 아니냐. 응? 그럼 오온은 도대체 뭐냐? 그럼 색수상 행식은 뭐냐? 자,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와 마음을 갖다가, 자, 색수행식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 쪼개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너냐? 응?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느냐? 결국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전부 다 작용의 현상일 뿐이지 않느냐? 어? 그 나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괴롭고, 이런 현상을 나라는 착각, 즉 무지가 없으면 괴롭지 않다라는 이 이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걸 마음에 들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못생기다 생각하면 가서 성형해야 되고, 응?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착각이 있으면은 이것을 성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걸 어떻든 문제는 그 깨달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것이 어찌해야 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그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말이 자꾸 나오고 어떤 생각이 자꾸 작용되고 어떻게 작용된다,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됐나요? 나라고 하는 그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죠. 이것이 그렇게 작용이 안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걸려서 보림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보림을 해요? 깨달음이란 뭔데? 자, 그러니 뭐예요? 자, 자꾸 아는 체 하에서 자꾸 나온다, 아는 것 같다. 나가 왜?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건 그런 현상이잖아. 네.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이렇지 않는 다른 현상으로 바꿔가는 건가? 이게 수행인가? 예. 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에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 참나라고 하든 뭐든 나라고 하든 에고라고 하든 벌써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럼 왜 서양에서 에고라고 그런가? 그거는 서양 심리학에서는 현상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는 보세요. 부처님 말씀에 진짜 나가 어디 있고 가짜 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지. 이제 이 뭐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그래도 자꾸 착각이 나오고 이러면 그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착각 자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견해가 있을 때 거기에 자꾸 빠졌을 때 그것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말일 뿐, 이제 가령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착각이란 말도 자각이란 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도의 삶이 되면 이제 도라는 말도 없고 깨달음이란 말도 없게 되는 것인 거예요. 왜? 그런 주체가 없는데 무슨 깨달을 주체가 있어야 깨달음이 계속 있지. 그것은 무지할 때, 무지에 빠졌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을 때, 그때 있었던 얘기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그럼 더 이상 그런 말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방향 착각이면은 방향 착각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 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얼라님 아직 멀었네요. 한 10년 더 닦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10년을 뭘 더 닦을까? 교사님, 네? 교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경험적으로, 경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오보사님께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깨달음이 오고 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라든지 어떤 착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 이후 그 앞과 단절된 상태에 어떤 생활을 해나가는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뭐 수시로 일어나죠. 그런데 네. 그 일어나는 게 뭔데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자연현상이라고. 자연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보라고 이름 지어진 자연현상이지 우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제가 말 표현하는 게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도 어떤 그런 깨달음의 힘을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어떤 깨달음의 경험치로 나머지 내가 이제 그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또 내가 화도 나고 그죠? 또 식구심도 일어나고 이런 것.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이렇게 서로 대원님하고 이 대화에서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럼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조금 답답하면 인정나더라도 깨달음 이후에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가 우부 부사님이라도 우부 부사님도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부 부사님이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계속 끄달리지 않는 힘은 그 깨달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른 이해가 있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런 게 일어났네 또 이해가 오고 그렇게 그 어떤 그러한 양상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양상은 한동안 쭉 이렇게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험치라면 그거를 수행이고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림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그런 말이죠. 가장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라 하면요. 기본 전제라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우보거사라는 사람이 깨달음의 힘으로 착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불편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 거기에 그런데
가령 우버거사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우버거사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거사라는 사람의 능력도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깨달음의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어떨 때 착각이 작용되고 착각이 작용될 때 불편함이 경험됐다가 또 가령 어떤 자각이 있으면은 그런 것이 경험되게 되지 않고 단지 매 순간의 문제지 우버거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착각과 우버거사라는 사람의 어떤 자각은 없다. 단지 착각이라고 하는 현상, 작용이 있고 자각이라는 작용이 있고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키운다 안 키운다 그런 뭐 연습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무지가 자각되고 이럴 경우에 다시 그 어떤 무지가 작용됐을 때 무지가 작용됐다는 착각과 자각에 의해서 그 다음 자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착각이 없게 될 거고 착각이 있으면 또 착각으로 해서 괴로움이 있게 될 거고 그러다가 착각이 있으니 또 자각이 될 거고 매 순간의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령 더 이상 착각이 안 일어나게 됨으로 해서 온전히 자유로운데 현상이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없어도 차가 와서 쾅 부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버거사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에 차가 와서 확 부닥쳐서 가령 한쪽 팔이 팍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다리가 확 잘릴 수도 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가령 예를 들면 이 날아갈 때 뼈가 우지끈 하고 날아갔을 때 어떤 경험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나기가 오면은 소나기가 폭 젖는 거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밥은 못 해먹게 된다든가 이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존재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 응? 가령 다른 사람이 보면은 화가 난 것 같고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일 뿐 가령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그러한 것일 뿐이니 자연현상이란 그때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고 작용되는 것일 뿐이니 어떤 주체가 자 이제 깨달음이 확실하니 더 이상 괴로움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작용되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경험되고 안 경험되고 예. 그냥 이런 것일 뿐이다. 예. 경험도 우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이 작용의 현상일 뿐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야 깨달았다는 놈이 뭐 이래 라고 작용이 될 거고 가령 그런 착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그거야 그때 상황 따라 작용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더 고쳐져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뭐 여여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의연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이런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작용되는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표현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인가. 또 보세요. 또 그런 표현을 잘해야 되겠네요. 누가 잘하는데 누가 잘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맨날 그래요. 바른 말을 해야지 바른 말을 해야지. 그 팔정도 바른 말 자 그러니까 좀 바른 생각을 하고 좀 바른 말을 하고 좀 바른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른 말 바른 행동 도대체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그럼 자 바른 말 좀 하세요. 앞으로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벌써 그 말 속에 아니 말일 뿐인데요. 또 말꼬투리 잡고 우버거사는 맨날 말꼬투리 잡고 그래. 자 정말 말꼬투리를 잡는 것일까요? 정말 말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의 용어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의 문맥 속에서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응?
1시간 반 동안 하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안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일 뿐인데 1시간 반이든 뭐 2시간이든 하루 종일 해도 그건 말일 뿐인데 맨날 말꼬투리 잡고 그런다고. 정말 그럴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령 어떤 그런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경험에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은 이게 말이 잘못해서 상대방의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말에 대해서 또 다르게 되죠. 왜냐면 보이면 또 작용되는 거니까. 계속 그런 거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지. 근데 일관되게 말마다 뭔가에 갖다가 그건 그 전개가 항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그런 관념이 꽉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두 마디 말해도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의 교보제네요. 예? 제가 근데 관념의 교보제라 오늘.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 법담을 나눈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특정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제의 대상이 떠오르고 그 이야기가 있을 뿐,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사님, 예, 제가 보면 항상 논란입니다. 아니, 논란이 아니라, 그 법담 제대로 법담하는 거지.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 또 뭐가 달라져요? 예, 예전에는 이런 게 좀, 아규먼트가, 논쟁이 있거나, 이러면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또 그거요. 저는 알아요. 그것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즉, 자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역시 또, 가령, 이제, 대호님이 대호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야, 나 걸린 거 없어. 나 대호했어.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좋아요. 그럼, 말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런 게 스스로의 문제니까 그러다 갑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달라졌어. 제가 달라진 게 최소한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달라졌어요. 우버가상 아무리 나를 인정 못해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누가 달라졌는데? 무엇이 달라졌는데? 자, 모든 것은 항상 달라져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는 맨날 저 나무에 똑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똑같은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나무는 단 한순간도 다음 순간 두 찰나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했어요. 당연해. 똑같은 것은 없어, 이 세상에. 한순간도. 자,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달라졌단 말은 당연하지. 달라지기는 당연하기는 한데, 문제는, 달라진 내가 있다라고? 달라진 나라는 것이 뭔데?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만 달라진 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달라졌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뭐 내가 있든 없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왜 그러냐 우리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 공부는 마음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니까 저 나무가 찰나찰나 변하든 안 변하든 그런 건 제 그 관심 대상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꼭 표현할 이유가 없고 표현해라 하면은 엉터리일 거고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그게 뭐가 달라졌니? 그러면 옛날에는 그 말씀하시는 두카,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뭐 없다고 이러면 내가 뭐 생굴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옛날보다는 끄달림이 왜 이리 적지?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솔직히 그걸 자꾸 왜 그래? 이러면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끄달림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대호가? 대우가 그래도 되고 대우가 아니라도 그래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사님 덕분에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 정도 이해는 다 있잖아요. 뭐 있는 상태에서는 대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 내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예를 들어, 끄달리고, 안 끄달리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다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죠. 뭐, 이거에.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어요. 원래 인간이나, 인간이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본성하고 에고가 틀리느냐? 에고라는 거는 나라는 어떤 생각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토를 잡으면 에고가 따로 있고, 그런 본성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아니, 무보고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다, 이거나 저거나. 그러면 본성이 있고 에고가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분별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 공부는 마음 공부고,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편해지고 해탈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거기에서 제가 꾸준히, 어쨌든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은 교사님 예전의 말씀이나, 김태환 선생님 전문이나, 괴를 같이 하는 하나의 어떤 꾸준한, 하나는, 일반된 하나는 어쨌든 제 분별심이죠. 분별심.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유정 판단. 거기로부터 그게 진실이 아님을 확인을 했다? 모르겠어요. 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어서는 어쨌든 무슨 규정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이 12연기의 무명의 근원임을 그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어쨌든 거기로부터 이제 계속 어떤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또 이렇게 말하는 내 말하기가 그냥 그렇게 확인하고 그게 진리임을 아는 상태가 계속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끝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살아야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 이래 보면은 릴라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거든요. 인제로 하는데 그걸 할 때 보면은 1시간 10분 정도는 매 같은 말만 계속 해요. 매 뒤에 한 10분만 여러 개에 대해서 하고 시작하면은 1시간 10분은 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것뿐이다. 1시간 10분 동안 20분 동안 거의 계속 일주일에 2번씩. 그럼 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똑같다는 그런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그걸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래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거기 있다고 믿게 되지 않느냐. 내 경험이 아니고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있다잖아. 그래 그거하고 이것을 같이 믿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보세요, 이제. 자, 사실, 지금까지 대화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막 가슴을 저미는 이런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분명하고 뭔가 애매하고 그래서 답답한 도대체 왜 이렇지 삶이란 것이 왜 이렇고 세상에는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 막연함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뭔가 막연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일러서 괴로움이라 이런 겁니다. 괴로움이란 것은 뭐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삶이 불분명한, 그래서 내일이 좀 불안한, 뭔가 좀 걱정이 되는, 뭔가 삶에서 뭔가 자꾸 찝찝하고 자꾸 걸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일러서 다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런 괴로움은 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불안, 모든 괴로움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뭔가? 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실체를 안다, 실상을 안다, 이치를 안다, 법을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안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고 해서 불안이 안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 삶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 들어놔도 불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이 아닌 거예요. 돈 없다고 돈 있으면 다 불안이 안 일어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는. 자,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실제 상과 관계없는 그런 뜬구름 잡기식 이야기하면 세상에 상과 관계없는 것은 없다. 우리 무문간에 하는 그런 것들 또한 다 바로 그런 우리 삶의 이치를 아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묻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삶에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고상한 얘기들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가령 견해의 문제고, 견해의 어떻게 보면 그 견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견해가 고정 견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가, 또는 잘못된 견해는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 자, 모든 것이 자명하면 스스로의 문제지, 가령 논쟁에서 누가 이고 지고 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의 문제니 결국에는 이러한 보이고 들림이 스스로 분명해지는데, 가령 보이고 들림이 작용됨으로 해서 가령 어떤 그런 기회로서 작용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기 견해로 하면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누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함이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 반드시 작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한 거 않는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작용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욕을 먹을 때와 욕을 먹을 때는 경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험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 경험과 요 경험이 다르다. 요 다름의 인식에서 우리는 실상이니 이치라는 것이 눈치채어진다. 즉 감이 잡힌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경험이라면은 도대체 그런 이치나 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지 않는다. 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다 어떤 생각으로 규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 똑같은 거다 라고까지도. 자,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아니 포도라고 다 똑같은가? 요 포도는 좀 더 시고 요 포도는 좀 더 달고 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근데 그냥 포도 맛 이렇게 뭉뚱그려지면은 도대체 우리는 포도 맛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포도를 맨날 먹고 있는 것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관념적인 맛이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신포도네, 요거는 굉장히 단 포도네,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단맛과 신맛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단포도 따로 있고 신포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통 삶이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점점 애매해지고 불명확해지고 그런 거예요. 삶이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인 이런 경험 하나하나에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들리는 소리, 특히 들리는 소리, 더구나 법담이니 아니니 싸면 더욱더
자, 이 또한 바로 이 포도나 이것이 경험되듯이 그냥 그대로 경험돼야 된다. 그래야 사실 포도라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단 것이 포도다. 또는 신 것이 포도다. 요만큼 달고 요만큼 신 것이 포도다. 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것도 포도고 저것도 포도지. 이게 신맛만 온통 있어도 우리는 이걸 포도라고 그러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응? 온통 단맛만 있어도 포도라고 그러지. 이것을 그럼 다른 거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란 달다 시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건 아니냐.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달다 시다라고 규정함으로 해서 도대체 포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정 없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 없는 경험. 경험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경험을 어떻게 경험되도록. 예를 들면은 괴로우니까 뭔가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호흡으로 돌아가가지고 호흡으로 도망쳐서 호흡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생각이란 저놈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모르고서 어떻게 생각부터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가장 경험되는 그대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림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만은 들림 그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자꾸 그렇더냐 안 그렇더냐. 야, 그럼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다 똑같은 거냐 그렇더냐.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착각이 나지 않도록 잘못된 알미 없도록, 즉 잘못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소리인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구나.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라고 그러면은 맞는 소리를 한 건가? 틀린 소리를 한 건가? 틀렸다라는 생각한 사람에게는 틀린 소리를 한 걸 거요. 맞다라는 생각한 사람은 맞는 소리를 한 거겠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소리라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건가?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맞다라는 생각, 틀리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럼 소리에 대한 그게 사실이 아니지. 자, 그럼 다시 또 그럼 생각은 맞다라는 생각이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맞다라는 생각이지 그것은 맞음이 아니고 틀리다라는 생각이지 틀림이 아니고, 그러니 그 생각도 그냥 생각일 뿐이지. 자, 또 이런 사람이면은 결국에는 이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고 또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또 생각의 문제구나. 끝없이 그러한 그 이치가 그러한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이라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소리와 맞다라는 소리와 틀리다는 소리는 다르다. 근데 틀리다는 소리는 틀리다는 소리 그대로 들려야 되고, 실제로 틀리다 안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들려야 되고, 맞다는 소리는 맞다는 것이 그대로 들려야 실제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자명해지게 된다. 이게 바로 도의 이치고 깨달음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는 어떤 전제,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없다.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그런데 왜 굳이 맞니 틀리니 왜 하는가? 그것은 단지 그것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 이야기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냐? 그럴 거고, 저렇다고 그러면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러더라, 이런 거지. 자, 스스로 분명한 것은 각자의 문제.